기본적으로 이재명 체제예요. 친명횡재, 비명행사. 제3지대가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국힘 같은 경우는 아주 말끔하게 지금 공천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여기는 계속 잡음들이 일어나고 간단합니다. 기준이야 공정성이에요. 이재명 같은 게 명분이 없잖아.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니거든요. 숫자만 찌푸리게 하는 그런 갈등이고 총선 끝나면은 또 다음 공천을 갖다 이재명이 주는 거 아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선거 굉장히 어렵게 끝난다라면 당연히 책임론이 부각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선 회의론이 나오겠죠. 아 이재명 카드는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체제가 급속하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총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 것 같아.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총선 구도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으면 하는 정당이 어딘지를 물어볼 때 대체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때 이건 다 조추성 때문이다. 조국 또 추미애, 송영길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 정치적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오롯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조추송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체제예요. 조추송은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판 자체를 결정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이재명 체제예요. 아하. 이재명 체제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명행사,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게 이제 공천의 컨셉트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딱 들어오면 국민들은 거기서 이제 희망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냐. 예. 제3지대가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을. 돋보이게 하면서 아유 그래도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다. 자기들끼리도 못 뭉치네. 이러다 보니까 하하. 오히려 여기다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한동훈 지지율이 한때는 개인 지지율이었잖아요. 개인 지지율이고 당 지지율이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링크가 끊어져 있었는데 따로 놀았는데. 견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올라가면서 해볼 만하다라고 하고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야 이러다가 국힘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경기도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경기도는. 근데 서울은 반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서울 반치기가 엄청난 거죠. 예.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추세가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힘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벌써 크로스가 됐는데 이게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태까지 온 거죠. 아하. 국힘 같은 경우는 아주 말끔하게 지금 공천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여기는 계속 잡음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 잡음이 일어나는 게 생산적인 거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개혁 세력이 딱 있고 정말 반개혁 세력이 있고 누가 봐도 수국골통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쳐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식의 그 갈등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응원하거든요. 예. 갈등은 있어도 시끄럽다 하다 쟤네들 쳐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딱 쳐내고 비명 쳐내고 딴 게 이 친명들이거든. 개딸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그 원인을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저 갈등이다라는 게 이게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니거든요. 숫자만 찌푸리게 하는 그런 갈등이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또 시작될 겁니다. 네. 이제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 그다음에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지금 20%에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이건 20%에 묶어놨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경선을 하면 얘네들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해도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표명된 거예요 지금. 예. 경선을 하더라도 얘들이 떨어뜨리는 그게 이제 이들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죠. 예. 그럼 그런 굴욕을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교수님 하나 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이 이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조차가 녹록지 않은데 왜 이렇게 추미애에게 고집을 하는 걸까요?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제 강성 친명이잖아요. 친명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아하.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담았던 사람들 반성해라. 추미애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굽니까? 조국하고 추미애거든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조국하고 예. 추미애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미애는 또 놔둬. 그러니까요. 그런 추미애는 그냥 놔두고 추미애도 586이거든. 예. 그러면 왜 그걸 뭐가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이현주 이현주 옛날에 저게 문재인 저격수였잖아요. 폭당했어요. 그 목당했단 말이죠. 결국은 친문 견제형으로 이 사람들 끌어들인다는. 하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나 이현주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을 한다라는 건 그 총선에서 이기냐 지느냐 이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 딱 믿는 건 그거예요. 윤석열이 워낙 독주를 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그것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상황이 지금 녹록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저거 위기에 빠질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예. 위기에 빠지면은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있다가 당대당 합당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예. 합당해서 들어가서 사실은 플랜 B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총선 끝나면은 또 다음 공천을 갖다 이재명이 주는 거 아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은. 이러다 보면 총선 끝난 다음에 또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이 이제 선거가 제가 볼 때 민주당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거 굉장히 어렵게 끝난다라면 당연히 책임론이 부각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선 회의론이 나오겠죠. 아 이재명 카드는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체제가 급속하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가지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 또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인천 계양을 선거가 묘해집니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계륵이거든요. 대장동 리스크라는 것은 이미 이재명 그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1년 반, 2년 동안 계속 꺼두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팩트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그 국힘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뭐 허들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변수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선거판에 무슨 양념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될 것 같고 공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로 귀결되면 이재명의 리더십으로 귀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론이 등장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미 벌써 한동훈하고 크로스가 막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게 도대체 우리 카드일 수 있는가? 이게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희룡이 한번 해볼 만해요. 원희룡이 만약에 이기면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만약에 바로 유력 대선 후보가 됩니다. 바짝 붙기만 해도 이거는 사실 이재명한테 엄청난 거 같아요. 아니 네 텃밭에서 원희룡하고 붙어가지고 바짝 붙는 거 이래가지고 대선 나갈 수 있겠어라는 회의론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박빙승부로 겨우 이긴다면 이건 치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치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상당 부분 뭐예요? 그 왜냐하면 호남의 문제거든요. 호남. 예. 호남 민심이 받아들일까? 호남 민심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거든요. 대안이 없으니까 너를 지지하는 것뿐이야. 예.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어서 너를 지지하는 건데 너도 대안이 아니네. 라는 판단이 나면 호남 사람들은 아주 무섭게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호남이 또 언제 인재의 보고라고도 이야기를 누군가는 하는데 또 호남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오게 되면 당장 그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에서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다. 희망사항이고요. 그거는 네.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힘겨루기에서 끝났고 사실 대통령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을 내치려고 했고 어떤 격분을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내치지를 못했거든요. 그 역관계가 다 딸린다는 얘기예요. 왜 못 내쳤느냐. 당에서 의원들이 안 움직여진 거예요. 당에서 움직여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치를 못한 겁니다. 되고 싶었지만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한동훈을 갖다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9%에서 33%로 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갈등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 갈등도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한동훈이 이기겠거든요. 이길 거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더 희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딪히면 좋아. 부딪힐 좋은 겁니다. 예. 지난번 충돌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대통령도 사실 이길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부딪혀? 그러면 그때는 뭐 더 하잖아. 지금 한동훈 인기는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에 부딪혀도 결국 한동훈이 또 이길 거란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딱 볼 때는 누가 싸워? 대통령이 싸우는 거 결국 한동훈이 싸우고 있네. 민주당이 아니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도 중진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공천 부적격 또 공천 탈락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게 또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당을 위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컷오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컷오프도 시스템 공천입니다. 이토록 심지어는 중진까지도 목소리가 큰 중진까지도 예스 수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준이야 공정성이에요. 아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게 명분이 없잖아.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아 이게 유행어가 됐군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명분이 딱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심이 들어가 있는 공천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사람이 없어요. 심을 사람도 없어요. 예. 남이 선거에서 이겨야 자기도 좋은 거야. 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박을 하려도 반박의 근거, 반박의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그 예. 덕분에 지금 뭡니까?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이 지금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정권 안정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걸 봤단 말이죠. 그 효과를. 그걸 딱 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반발할 명분 자체가 근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 깔끔하게. 음. 그런데 그게 민주당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 측근들 뭐 낙하산할 거다라고 하는데 다 양지 공천이었잖아요 원래. 예. 양지로 가려고 했는데 다 재배치했거든. 그 밖에도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 뭐냐면 예. 경선을 안 해도 될 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건 바로 뭐냐면 쓸데없는 또 물갈이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마구마구 갈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또 최소화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현역이 좀 뭐 너무 많고 유지가 되고 물갈이와 파격적 혁신 공천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파격적인 혁신 공천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파격적인 혁신 공천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이 것이다. 정도면 무난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쫄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내친 다음에 거기다 누구를 보낼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 거냐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거든. 그 사람들 내친 다음에 친명처럼 이재명처럼 내 사람 갖다 보내. 아하. 이번에도 그런 걱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 현역들 다 내치고 대통령 사람 심는 게 아니냐? 최소한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일부 반발은 있어요. 일부 반발은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승복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아주 말끔하게 깔끔하게 되다 보니까 이른바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국정원장 했던 이 예. 사람이 뭐냐 민주당도 한동훈에게서 배워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한동훈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여의도 문법이 아닌 5천만 문법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큰 효과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거를 갖다가 저 사람들은 이제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주도해가지고 끌고 갈 거다. 그럼 망조가 될 거다. 하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받아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딱 와가지고 지금 선거가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직무수행 평가를 딱 보게 되면 한동훈이 높아요. 이재명보다 10몇 %가 높아버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윤석열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예. 심판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방 투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실력 차이가 확 나는 거잖아요. 네. 어느 게 더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비교해야지 어느 공천이 나아요. 박지원이 봐도 한동훈께 나은 거예요 지금. 호나우드를 생각했는데 메시가 나와버렸군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애들 난감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사람 심는 길로. 그러니까 여기서 교정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바깥에서 이재명 민주당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아무리 경고등을 터도 그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당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는 게 문제니까. 그 다음에 거기 또 그런 경고음을 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비명이 되는 거죠. 단명용 찍혀가지고 이제
당에서 날리게 되니까 예. 결국은 그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당이 잘못되다 보면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계속 잘못된 대로 가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총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 것 같아. 느낌이.